네, 우리 장관님 고생이 많습니다. 우리 작년도 세출 예산서 보면 뭐 집행률 지출액이 한 2018년도에 97.1%, 2019년도 집행률이 96.7%. 약간 이제 좀 떨어진 거고, 그 원인은 불용액이 약간 늘었어요. 한 0.4% 이렇게 늘었던데. 그래서 2월에 불용 내역을 보면 뭐 다른 부분보다 이제 대기 환경 영역에서 대기 개선 추진 대책으로 한 500억 정도가 불용이 됐어요. 예. 근데 좀 이례적이어서 이게 지급사유 미발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, 이게 어떤 내용이어서 지급사유 미발생인지 혹시 실무적으로 아시는 분 좀 답변 주실 분 계시나요? 네, 대기환경정책관입니다. 불용된 예산 중에 가장 큰 예산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인데요. 지자체에서 집행기간이 부족하다 해서 한 1,500억 정도를 불용을 했습니다. 나머지 사업들도 좀. 그러니까 불용 사유가 예. 뭐 신청이 안 들어와서 불용한 겁니까? 실제 지출할 수 있는 요소가 아예 원천적으로 없어서 불용을 한 겁니까? 보통 보조금을 신청하면 그 사업과 관련해서 이제 뭐 2월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, 그게. 네. 의원님,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지자체 예산이었고요.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제 환경부 직접 집행 사업 중에서 지급 사유 미발생인데요. 그게 뭐예요? 이건 좀 내용을 좀 확인해서 바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이게 등치가 꽤 보통의 경우 불용이라고 하는 게 좀 이례적이어서 그게 전년도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한 500억 정도가 갑자기 불용이 생겨서. 예, 그 500억 지급사유 미발생된 게요. 말씀하신 그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에 지방비 미확보가 300억,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하는데 지방비 미확보, 서울시에 전옥수 보일러 보급하는데 서울시에 미신청, 이런 사연들이 주로. 그러니까 그 내용들은 이제 이런 거예요. 이제 지자체하고 이제 협업 사업을 하면 물론 사전에 이제 지자체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확보하는 여유도 있을 수 있지만, 이제 추경이 늦게 돼서 미확보가 됐다 하면 지자체하고 협업을 해서 확보하도록 하셔야죠. 그래서 또 국비 어렵게 만들었는데 국비 대시해 놓고 지자체에서 그 내용에 대한 매칭 예산 확보 못 해가지고 불용된다. 이거는 상당히 협업 관계를 제대로 못 하신 거예요, 사실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꽤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. 그 부분은 어렵게 예산 확보하시는 거잖아요. 네. 그래서 그런 내용 협업을 좀 잘해 주시고, 계속 이제 우리 대기 개선 사업과 관련한 지적들이 꽤 있었는데, 이게 뭐 미집행되는 이유는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. 그리고 예산 편성할 때 사전에 신청이 명확하게 들어와서 예산 신청을 하지 않잖아요. 수요조사하고 예산 확정되면 비로소 예산 집행하면서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? 절차는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죠. 그러니까 수요 파악을 사전에 하고 예산 편성이 된 이후에 예산 집행을 구체적으로 하면서 신청을 받을 때 아마 대부분 신청받는 게 지자체를 통해서 신청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? 그러면 지자체 뭐 장이든 담당 공무원이든 이 업무와 관련해서 꽤 열정을 가지고 해주지 않으면 이게 잘 집행이 안 되는 게 뭐 우리가 매번 경험하고 있는 사례거든요. 그래서 지금 미집행된 예산이 많고 불용된 예산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, 한편으로는 그런 협업관계, 또 지자체에서 이 대기질과 관련된 열정, 뭐 이런 거에 부족해서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꽤 열정을 가지고 앞으로 예산 집행에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된다. 그래야 이게
우리가 편성된 예산을 적게 잘 집행할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렵게 마련된 뭐 추경 예산들이 불용되거나 이런 사례가 없을 것이다. 이런 점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네, 앞으로 잘 지자체와 소통을 철저히 하도록 예, 하겠습니다. 우리 장관님 그 예전에 우리 전기차 확대 건과 관련해서 네. 충전 시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. 이렇게 제가 예,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? 네. 근데 지금 이제 2019년도 예산 내용만 봐도 이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에 보면 이제 우리 환경부에서는 다 배정을 했어요. 근데 정작 집행하는 기관이 이제 한국환경공단,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여기서 집행을 하는데 실제 집행률은 뭐 한 5%, 54%, 56%에서 한 55%가 집행이 됐어요. 이게 어떤 이 내용도 이제 여러 가지 이유는 다 있겠죠. 원인은 예. 뭐 한국환경공단의 급속 충전기 73% 달성했고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의 경우에는 버스용 급속 충전기나 120기 또 급속 충전기 600기 이건 하나도 설치를 못했어요, 사실은. 그래서 이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인프라 시설이 부족하다고 하고 있는데 정작 세워진 예산도 집행을 못하면 이거 앞으로 이게 괴리는 더 벌어질 거잖아요. 오히려 지금 확대하겠다는 것보다 충전 시설을 오히려 확보하는 게 지금 더디다고 그러는데 더딘 와중에 또 확보된 예산조차도 집행이 안 되면 우리가 지금 뭐 전기차 확대하겠다는 이 목표 자체는 사실 불가능할 수도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, 예. 지금 뭐 저희들이 당장 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지난번 말씀하셨습니다만 신축 그 공동주택이나 주차장에 대한 그 의무 설치 비율을 지금 좀 향상시키려고 상향시키려고 하고 있고요. 또 이 고속도로 휴게소에 이 초급속 충전기 설치를 좀 하도록 하는 이런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. 네. 이거 지금 이제 고속도로나 큰 거점 뭐 하시는 건 좋은데 네. 이용을 일정 수준 예를 들어서 10% 20%가 이게 보급률이 되면 실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꼭 그런 거점에서만 이용을 하도록 하는 것이 상용화될 수 없거든요. 예, 뭐 공동주택하고 예, 거점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예. 시내도 적정한 위치에 확보가 돼야 되고 주택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다양한 루트에 뭐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거점이 마련돼야 되는데 예. 지금 몇 개소 지정해놓고 거기에 운영되는 걸 다 소화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상정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닐 수 있습니다. 예, 어쨌든 그건 전반적으로 어떤 도시계획과 좀 결합해서 인구 몇 인당 뭐 일개소라든가 뭐 등등의 이런 기준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. 네. 이제 실제 그게 설치되려고 하면 엄청 어려워요, 사실. 예, 위치 확보하고 또 거기에 인원 해소하고 또 접근성 담보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지금부터 그걸 전쟁하듯이 하시지 않으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목표 수치만큼 전기차 보급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. 그런 걸 좀 경각심을 예, 네. 집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예, 예, 뭐 특히 저 충전소 보급은 전기차 보급과 맞물려서 상당히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지금 주신 여러 가지 조언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인 좀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. 네. 네, 윤준병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.